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는 우리가 가만히 뒀을 때, 인간이 가만히 뒀을 때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단 안정된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을 이루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조건이죠. 자, 이 조건에서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생태계의 천위 단계에서 극상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음수림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극상의 단계일 때에는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평형한 상태,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개체수나 군집의 종류들이 변함이 별로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을 때 당연히 평형이 잘 이루어지겠죠. 변함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평형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가장 평형을 이루기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정된 생태계 극상이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거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고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물질은 순환을 합니다. 환경과 그 다음에 생물들 사이에서, 생명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자, 하지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순환하지 않고 흐르죠. 우리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를 환경으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금 사용할 수 없어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게 되고 흘러가게 된다. 자, 여기에서 아무튼요, 우리 물질의 순환과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자, 이런 물질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 생태계 내에서 잘 일어나면 당연히 그 생태계는 평형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활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의 조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조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 먹이 구물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먹고 먹히는 관계를 쭉 일렬로 나타낸 것을 사슬이라고 얘기하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일방적이진 않잖아요. 이제 어떤 먹이가 있으면 이 먹이를 요 놈도 먹고 다른 종도 먹고 여러 종들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종들이 많아서 그 여러 종들이 또다시 먹고 먹히는 관계들이 얼기설기 이제 꼬여 있는 상태에, 복잡하게 그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그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먹이 그물이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제 하나의 종이 만약에 멸종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고 사는 이제 포식자라고 한다면 다른 먹이를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상태가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복잡하지 않고 그냥 먹이 사슬의 형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토끼 풀이 있었어요. 자, 토풀이라고 써볼게요. 자, 풀이 있었습니다. 얘를 먹는 애가 누구냐면 메뚜기였어요. 지금 가상의 생태계에서는 오로지 이 개체들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뱀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뱀을 누가 먹을 거냐면 뭐 호랑이나 여우가 먹는다고 쳐봅시다. 자, 요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의 줄로만 나타난 걸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굉장히 생태계의 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토끼풀 을 먹는 개체가 없기 때문에 토끼풀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일한 먹이인 메뚜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다 못해서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얘가 멸종을 하게 되면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여우도 마치 같이 감소를 하다가 멸종되게 되면 자신의 먹이가 없으니까 모두 멸종.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끼풀만 막 살아가게 되는 그런 평형이 깨지는 생태계가 될 거예요. 자, 요런 생태계가 아닌, 단순한 생태계가 아닌 굉장히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또 요 놈을 얘가 얘를 먹고 뭐 이런 관계들이 얼기설기 복잡하게 존재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해서 얼기설기 복잡하게 만들어진다면 만약에 여기 한 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대책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네 번째 조건이죠. 총 네 가지의 조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안정된 생태계, 두 번째는 변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의 생태계, 그다음 두 번째 물질이나 에너지의 순환과 흐름이 이제 원활하게 일어나는 생태계,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생물종이 다양해서 먹이구물이 복잡한 생태계가 바로 이제 평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생태계가 만약에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사라졌어. 하나의 종이 사라지거나 해서 이제 생태계의 평형이 딱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생태계가 그 상태 그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죠.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 이상은 생태계는 깨진다 하더라도, 평형이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생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라미드의 형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개체수도 줄어들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세모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가장 평형적인 모습,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개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런 예쁜 세모의 모습에서 옆구리가 푹 튀어나왔으니까 평형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평형이 깨진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인간의 개입이 없게 된다면, 자,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먹는 먹이, 걔네들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감소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1차 소비자를 먹는 포식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포식자들은 먹이가 풍부해졌으니까 증가를 하겠네요. 자, 먹이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포식자는 좋으니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죠. 먹이가 감소했기 때문에, 생산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1차 소비자는 다시금 먹을 것이 없어서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제 여기서 감소했고, 여기서 여기 1차 소비자가 감소한다라고 써 있죠. 얘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감소하게 되면 또 연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생산자였던 애들이 다시금 자신을 먹는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증가하게 될 거고요. 뒤따라서 이제 포식자인 2차 소비자는 자신의 먹이인 1차 소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다시 증가했던 것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일어남에 따라서 다시금 우리 생태 피라미드가 예쁜 삼각형의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생태계 평형 유지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뭐 2차 소비자든 1차 소비자든 증가한 모습으로 혹은 감소한 모습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이제 연이어서 이제 논리적으로 먹이와 그 다음에 포식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증감을 하게 될 것인지 표시를 해 가면서 평형의 상태를 이루는 단계까지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 보신다면 이 부분은 바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